자, 저기 여기요.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20번 이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27페이지. 예, 27페이지 20번이에요. 여기는 그 위에 설명이요. 여기는 화자가 있는 곳 이외의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 20번에 기억 보시면 제따류에 있는 문구 여기에 담배를 끄시오라고 하는 말. 예, 저번에 얘기했었죠? 예, 그 과자 봉지에 써져 있든지 자판기에 써져 있든지 제따류에 써져 있든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화자가 거기 그 자리에 없어요. 그걸 쓴 화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 표지 자체가 그 화자가 되는 거예요. 화자가 그 표지에다가 그거를 화자를 투사를 시켜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니은 보시면 과자 상자 위에 있는 문구 여기를 여시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길 안내문에서 you are her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지도나 이런 데서.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아래 설명에 여기 here가 화자의 위치를 가리키지 않는 경우 대부분 화살표가 같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그래서 화자의 위치가 없을 경우에는 화살표를 대신해서 그 화살표가 그 화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걸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 달을 보시면 여기는 호출신호로도 쓰여요. 그래서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여기요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이러잖아요. 왜 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요. 그러니까 제가요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로서 자기를 대신하는 거죠. 여기라는 장소로서 자기를 대신하는 표현.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다음 줄 중앙 부분 여기는 화자가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여기요는 내가 있는 곳을 보아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로서 저기요도 가능하잖아요. 저기요. 근데 거기요는 안 쓰잖아요. 왜 거기요는 안 써요? 거기요라고 쓰면은 그거는 종업원 주변을 묻는 걸 거야 아마. 그러니까 종업원이 아마 자기 주변을 막 볼 거예요. 거기에 뭐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화자는 여기요 대신 저기요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저기요. 저기요는 화청자 둘 다 먼 곳인데 저기요를 쓰는 것은 여기요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자기가 있는 곳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저기요는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보다는 저기요가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게 공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저기요라고 쓰는 것. 거기요라고 쓰는 거는 그거는 정호번이 있는 곳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거는 쓰이지 않고 여기요, 저기요는 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이가 들어간 장소 직시 표현이 1인칭 대명사를 대신하는 예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 이쪽, 이곳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1인칭 설명하사도 얘기했지만 이가 1인칭 대명사를 대신하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단락 거기는 호출신호로서 사용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흔히 화자에게는 멀고 청자에게는 가까운 거리를 가리킬 때는 거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거기요라고 부르면 내 쪽이 아니라 저거번 쪽이 되므로 종업원은 자기 주변을 둘러볼 것이다.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요 깍두기 좀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는 거기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거기 혹은 그쪽은 2인칭 지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전에 2인칭에서 살펴봤었거든요. 25번 예를 보시면 거기는 거기는 그쪽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다음 니은 그쪽, 그편, 그녀, 거기, 그곳, 그집. 몽땅 다 2인칭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이요. 저기는 호출신호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는 저기요 사용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줄 보시면 여기요보다는 저기요가 공손한 표현인데 그 이유는 화자 자신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화자의 이득을 최소화하라는 겸양의 경륜을 지킨 것이기 때문이다. 경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겸양의 경륜을 지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화자의 이익을 최소화했다. 화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 해도 이익을 최소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최소화했다는 것보다도 화자의 이익을 줄이기만 해도 그 경륜을 지키는 거예요. 자, 다음에 26번 예를 보시면 식당에서 종업원 부를 때 저기요 깍두기 좀 더 주세요. 더 공손한 표현이요. 자, 다음에 저가 들어간 장소 표현이 3인칭 대명사를 대신하는 예는 다음과 같아요. 저집, 그래서 뭐 저집이, 뭐 하여간 뭐 바람이 났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거는 저기 3인칭 대명사를 대신하고 있어요. 다음에 3.3.2 방향이요. 방향을 나타내는 장소 직시어도 있어요. 예, 앞뒤 전후 이런 게 있는데 앞을 먼저 살펴볼게요. 아래는 표준대 그 국어 대사전에 나타난 앞의 의미예요. 그 28번 예를 보시면 1번, 2번, 5번 예,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 예, 책상 앞으로 나아가다. 그 다음에 2번 차례나 열에서 앞서는 곳 매표소에서 앞에 선 사람. 3번 이미 지나간 시간 우리는 앞에 간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했다. 4번 작차 올 시간 예 앞으로 다가올 미래. 5번 신체나 물체의 전면 겨우 앞만 가리다. 6번 차례에 따라 돌아오거나 맡은 목. 두 사람 앞에 하나씩 나누다. 7번 어떤 조건에 처한 상태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 8번 에게이트 김철수 앞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 여기 보면은 1번, 2번, 5번이 묶이네요. 1번, 2번, 5번이 장소를 나타내는 뜻으로 그렇게 쓰였고요. 3번, 4번이 시간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6번서부터 8번이 추상적인 뜻으로 예, 이렇게 쓰였어요. 예, 쓰였는데 지금 표준국어 대사전 보면은 지금 현재 뭐 다른 사전 혹시 다 네이버 사전 보시죠? 예. 그 네이버에서 지원해주는 그 사전이 표준국어 대사전이에요. 그래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표준국어 대사전 보셔도 되고 네이버에 지원해주니까 어차피 뭐 그거 보셔도 되고요. 보셔도 되는데 그 사전이 그 1999년 2000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그게 이제 1993년인가 4년인가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나갔다가 예, 너희는 국가 공인의 사전도 없느냐라는 말로 망신을 당했어요. 그 말에 열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자기 임기 내에 책을 쓰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그거는 자기 임기 내에 못 쓰고 한나게 넘어가가지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1번, 2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나타내고 3, 4번은 시간을 나타내고 6, 7, 8번은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요. 이게 1번부터 지금 이렇게 쓰는 것들이 다 다의적인 의미들이거든요. 다의적인 의미들인데 이런 것들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잖아요. 예, 좋은데 1번부터 8번까지 중간중간에 3, 4번이 막 그 시간적인 게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순서라기보다도 이때 이제 어떻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기 내에 채워야 되니까 사전을 갖다 다 그거 한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막 그때 가위손이었어요.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다 편집을 한 다음에 거기서 뜻 괜찮은 거 그냥 탁 해가지고 뭐 무작위로 그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뭐 큰 돈을 들이고 예, 뭐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좀 이렇게 체계상에서 학문적인 체계상에서 보면은 어떤 뭐 우리가 이렇게 무슨 보통 이 장소가 먼저예요, 시간이 먼저예요. 보통은 장소가 먼저라고 보통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으로 발전해요. 추상적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발전해요. 예, 보통 이제 단어의 의미나 이런 거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발전하거든요. 발전하기 때문에 뭐 그런 순서에 따라서 좀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연히 이거는 그 편집자의 그때 당시에 많이 쓰이는 뜻, 빈도 뭐 이런 거를 그런 걸 중심으로 1번부터 9번까지 배열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이게 좀 엉망이 된 거죠. 엉망이 돼가지고 순서를 좀 더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우리가 좀 구체적인 추상적이고 이런 순서를 따라가지고 하면은 좀 외국인들 한국어 배우는 것도 좀 쉬워지고 그럴 거예요. 예, 그렇게 할 텐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럼 이제 이거 고치면 되잖아요. 예, 고치면 되는데 한국의 정부 사업이나 뭐 이런 것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첫 번째 할 때만 돈을 많이 줘요. 예, 그 다음엔 안 하거든요. 안 하거나 안 주거나 예,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지. 예, 이렇기 때문에 요것도 어떻게 보면 사전이 계속 개정이 되고 예, 고쳐져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지 못하고 있고 계속 지금 묶여둔 채로 10년 만에 지금 옥스퍼드 사전이나 뭐 이런 데는 매년마다 갱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표준국어 사전은 지금 2008년에 갱신을 했어요. 갱신 딱 한 번 하고 예, 조금 돈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하세월이에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안 들어간 단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등재어가 되려면 우리가 보통 뭐 왕따니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 지금 10년간 그게 살아남으면은 올릴 수 있어요. 예,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사라지는 말들 많잖아요. 많은 말인데 10년간 있으면 넣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그 작업도 다 못 하고 있죠. 그게 누가 돈 줘야 하지. 뭐 공무원들 국립공무원 공무원들 다 하는 일 있어요. 다 하는 일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좀 돼야 예, 좀 문화적인 국가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예, 그런 걸 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걸 좀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 하여간 뭐 그래서 지금 1번, 2번, 5번이 예, 그 공간적인 뜻, 3번, 4번이 시간적인 뜻, 6, 7, 8번이 이렇게 추상적인 뜻으로 예, 좀 약간 여기 지금 3번, 4번하고 5번이 좀 바뀌든지 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하여간 뭐 예, 그렇게 지금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기,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시면, 앞이 결국에는 직시어인데, 앞이라는 게, 예, 직시어인데,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인데, 공간도 사용이 되고요. 시간도 사용이 되고, 추상적인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시간적인 의미로 예, 사용이 되는 경우, 그 다음 달라 볼게요. 앞이 시간적 의미로만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앞은 과거나 미래를 모두 가리킬 수가 있다. 이는 전이 과거만, 후가 미래만, 뒤가 미래만 가리키는 것과는 다르다. 자, 29번 예를 보시면 기억니은 우리는 앞에 간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했다 라는 말을 해요. 예, 그러면 이 앞이라는 게 과거예요? 미래예요? 이건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9번의 니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앞으로 잘하자. 과거예요? 미래예요? 이건 미래네요. 예, 그래서 과거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미래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은 과거, 미래 다 가리켜요. 전과 후가 있어요. 그런데 예, 전과 후는 전은 그 앞은 한자로 하면 전이잖아요. 예, 전은 미래를 가리키는 경우 있어요. 예, 전은 과거만 가리켜요. 예, 그런 점에서 앞이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는 미래만 가리켜요. 그 다음에 뒤가 혹시 과거를 가리키는 경우 봤어요? 과거 가리키는 거 없어요. 그래서 뒤는 미래만 가리켜요. 앞만 과거, 미래 다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이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앞이.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보시면 앞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가리킬 때 많은 제약을 본다. 즉, 과거를 가리킬 때 많은 제약을 가리켜요. 제약을 보여요. 그래서 20, 30번 보시면 1시간 전에라고 그러지 1시간 앞에라고 그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다. 앞에 한 번 본 적이 없다. 이런 말도 별로 안 쓰죠. 예, 그 다음에 30번의 디귿.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도 잘 안 쓰죠. 예, 그러니까 앞이 그 과거를 가리킬 때는 조금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앞에 간 사람보다 먼저 도착했다라는 말 쓰는 거 보면은 과거를 가리키긴 가리켜요. 예. 자, 다음에 다음 단락. 앞뒤가 공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시간을 가리키는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31번. 예, 카세트 테이프의 경우 이미 들은 노래를 다시 듣고자 할 때 앞으로 돌려봐 이렇게 말해요. 카세트 테이프건 뭐 CD건 비슷해요. 근데 MP3도 비슷해요. 예, 앞으로 보통 앞으로 돌려보라고 그래요? 아니면 뒤로 돌려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할 때 뭐죠? 지금 전에 들었던 부분 있죠? 그런 거를 듣고 싶을 때 앞으로 돌려봐라고 그래요? 뒤로 돌려봐라고 그래요? 예, 앞으로. 예. 테이프 들었을 때는 테이프 실은 그거 많이 헷갈렸어요. 앞으로 돌려봐, 뒤로 돌려봐 이렇게 하는 말이 예, 둘 다 가능했어요. 그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예. 그래서 앞이 지금 그런 경우에는 예, 과거를 나타내네요. 그렇죠? 앞으로 돌려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과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 테이프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안 쓰죠. 예, 그래서 제가 외국 학생 가르칠 때 제가 테이프를 좀 사용하는데 그게 진짜 손으로 해야 이렇게 어느 부분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좋지. 예, 그냥 뭐 CD나 이런 거 하면은 좀 아무리 첨단 기기라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를 이제 선호하는데 예, 그런데 그 테이프 레코더를 옛날에는 정말 흔한 거였는데 요즘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예. 적어도 한 5, 6만 원 하는데 그거 좀 사기도 그렇고, 예. 그것만 딱 사용하고 뭐 거의 들을 일 없는데, 예. 그래가지고 막 빌려오고 있는데, 이번 아이가 좀 빌려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예. 자, 다음에 다음 단락 보시면은 앞뒤는 추상적 가치로도 사용된다. 추상적 가치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데 배열 순서상 먼저 오는 것이 앞에 놓인다. 순위를 매겨서 배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는 더 나은 가치를 지니는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경진가보다 앞에 놓인다. 예, 그러니까 아까는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였고 이번에는 앞이 추상적인 것을 나타낼 때도 있다고 그랬죠. 추상적인 경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순위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제 앞이 그러면 순위가
순위가 앞이다라고 그러면은 순위가 더 상위인 경우죠. 그 다음에 뭐 뒤다 그러면 더 후인 경우, 아래인 경우고. 그래서 32번에 예를 드시면 32번은 기억에 1은 3보다 앞이다, 3은 1보다 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A는 B보다 앞이다, B는 A보다 뒤다. 그 다음에 10번 디귿 국어에서는 영희가 철수보다 앞이다. 이런 식으로 앞이라고 하면 좀 더 높은 순위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달을 볼게요. 이번에는 전후를 살펴보자. 전후. 그 다음 줄 보시면 두 번째 줄 전후는 앞뒤와 달리 장소 표현과 함께 쓰이지 않는다. 33번의 기억 볼게요. 집 앞, 집 전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앞이나 전이나 중국에서는 전이라는 게 다 장소의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특이하게 앞만 장소의 의미로 사용되고 전 같은 경우에는 장소의 의미로 사용이 안 돼요. 전은 시간의 의미로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 33번 보시면 집 앞, 집전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 다음에 집 뒤라는 말 쓰지 집 후라는 말 안 쓰고 전후가 한자어인데 시간으로만 사용이 된다는 것. 이것도 약간 특이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성룡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서는 청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자어 똑같잖아요. 한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발음도 같아야지 왜 발음이 달라요? 왜 주윤발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 저울음파라고 그래요? 왜 달라요? 북경이라고 그러고 베이징이라고 그러고. 왜 달라요? 그게 한국 발음은 언제 발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이사를 여러 번 갔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500년 전, 한 1600년 전에 한자를 받아들였거든요. 그 한자 받아들일 시기에 중국 당나라, 수도 장안, 지금의 시안, 거기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1500년, 1600년을 중국의 시안 발음, 중국의 옛날에 장안, 1500년 전에 당나라 시절에 그 발음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자를 워낙 좀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발음까지도 안 바뀌었대요. 한국 사람들은. 발음까지도 그대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발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 이렇게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약간 전이나 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국어화 됐죠. 그래가지고 전후 같은 경우는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나 시간 다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시간만 사용한다는 것. 그 점이 좀 특이해요. 자, 그 다음에 33번의 니은 보시면 사흘 전, 조금 전. 역시 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전후의 시점은 투사돼요. 첫 번째 줄. 즉 전후의 기준은 발화 시점이지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전후 시간에 기준은 누구예요? 일단 화자 기준이죠. 화자 기준이지만 투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34번 보시면 후에 한번 만납시다 라고 얘기한 거. 누구 기준이에요? 이거는 발화 시점 기준, 즉 화자 기준, 화자의 발화 시점 기준이에요. 말할 때의 기준. 자, 그런데 34번 니은 같은 경우는 글을 1시간 전에 보고 잠시 후에 또 보았다. 이 후는 언제 기준이에요? 발화 시점은 아니네요. 일단은. 그렇죠. 글을 1시간 전에 본 시간이네요. 1시간 전에 봤을 때의 그때의 시간. 물론 화자 중심이긴 해요. 화자 중심이긴 한데 시간은 발화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화 시점이 아니고 1시간 전에 그 시간, 그때의 이후라는 거예요. 34번의 디귿, 밥 먹기 전에 손 씻어 라고 말하는 것. 요 전은 누구 기준이에요? 요 전 같은 경우에 이거는 청자 기준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간이 화자의 발화 시점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의 시점은 투사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이전에와 그전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준 시점이 달라요. 이전의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키지만 그전에는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즉 발화 시점과 동떨어진 과거의 한 시점을 직접 가리켜요. 그래서 35번 보시면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말할 때의 기준은 언제라고요? 발화 시점이에요. 이전에. 그런데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발화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세워놓은 그런 기준을 중심으로 그 전이란 얘기예요. 그 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전에, 그 전에 말씀드려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전이라고 하면 지금 발화 시점이 기준, 그 전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발화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 뭐 정해놓은 그때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단락이요. 전후는 시간 표현과 사용될 때 많은 제약을 보여요. 그래서 시간이 하루 앞으로, 시간이 하루 전으로 다가왔다. 역시 아까는 앞이 문제였는데 이번엔 전이 시간을 의미할 때 좀 사용이 제약이 되는 경우로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36번의 니은 시간이 하루 뒤로 미뤄졌다. 하루 후로 미뤄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약을 후가 지금 안 되는 거 보니까 제약을 보이고 있어요. 자, 다음 단락이요. 장소 직시어가 시간 직시어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 시간 직시 체계 또는 장소 직시 체계 중 어느 것이 보다 기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장소 직시 체계가 즉 장소어가 시간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먼저냐 장소가 먼저냐 이런 것도 지금 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장소하고 시간 중에 어떤 게 더 먼저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게 더 먼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아까 먼저라고 그랬습니다만 시간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장소 직시체계 먼저 볼게요. 장소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번째 줄 장소 직시체계가 시간 직시체계에 앞선다는 것이 장소 우선주의고 시간 직시체계가 장소 직시체계보다 앞선다는 것이 시간 우선주의인데 디스와 대 같은 장소 직시적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장소 직시체계가 시간 직시체계보다 더 기본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소가 디스 대시나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장소를 의미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시간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우선이다 라고 장소 우선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시간 우선주의에서는 직시적 위치가 항상 입력 시의 대화 참여자 위치에 관련해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주의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된다. 우리가 시간을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내에 있는 장소 그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이 일단은 밑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시간 우선주의를 뒷받침하는 다른 근거도 있다. 시간 직시어가 장소 직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자, 30번 보시면 여기서 10분만 가면 맛있는 음식을 파는 집이 있다 라는 말. 10분만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또 10분간 차를 타고 나타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직시체계 10분이라는 말이 장소를 지금 나타내고 있으니까 시간 직시체계가 또 아까 전에 장소 직시 같은 경우는 디스나 대 같은 경우에 장소를 나타내는 건데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우선이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장소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이렇게 거꾸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우선주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좀 말장난인 경우가 많고 시간 장소 우선주의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더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원적으로 설명해도 가능해요. 1차원 점, 2차원 선, 면, 그 다음에 3차원 공간, 그 다음에 4차원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1, 2, 3차원이 다 공간이잖아요. 4차원은 시간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도 장소 우선주의가 시간주의 우선주의가 장소 우선주의를 이길 수는 없는데 하여간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3.3.3 말을 만들어내려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3.3.3 이번에 위치를 볼게요. 첫 번째 줄 위치는 정해놓은 자리를 가리킨다. 거기 아래에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중간 끝부분 중간 부분 에는 앞말이 사물에 존재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반면 에서는 앞말이 사물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에와 에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38번 예를 보시면 철수는 학교에 있다. 철수는 학교에서 있다. 이런 말 돼요? 좀 약간 이상하죠. 그 다음에 니은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한다가 되고 철수가 학교에 공부한다는 안 되죠. 그렇죠. 에하고 에서는 둘 다 인의 의미잖아요. 영어로. 인의 의미인데 에하고 에서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에 같은 경우에는 존재, 거기를 나타내고 에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의 활동,
예, 그런 거 있을 때 에서를 사용한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로하고 애도 뭐 지금 애가 지금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예, 첫 번째 뜻은 학교에 있다, 인의 뜻도 있잖아요. 그런데 철수가 학교에 간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학교에 간다. 그건 투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철수가 그러면 학교로 간다도 있어요. 학교로 간다. 예, 학교로 간다도 투잖아요. 그럼 철수가 학교로 간다와 철수가 학교에 간다의 의미 차이는 뭐예요? 철수가 학교로 간다, 학교에 간다. 의미 차이. 철수가 학교로 간다는 학교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철수가 학교에 간다는 건 학교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애는 무슨 뜻이에요? 애는 into의 의미예요. into의 의미. 로가 to의 의미고 into 들어간다 속에. 그 다음에 애와 에서는 예, 둘 다 이제 그거는 학교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학교에 있다, 학교에 간다가 아니라 애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into의 뜻도 있고 in의 뜻도 있고. 예, 잠시 또 복잡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자, 다음에 하여간 뭐 애와 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 차이. 예, 존재, 활동. 자, 그 다음 달력 보시면 애는 시간 표현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에서는 시간 표현과 쓰이지 않는다. 39번 예를 보시면 12시에 만나요. 12시에서 만나요. 예, 이런 것에도 차이가 있네요. 에서 같은 경우는 시간적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애 같은 경우는 시간적 의미로 사용이 돼요. 예. 그래서 뭐 애는 원래 장소를 나타내는 것인데 시간을 의미를 나타낼 경우가 있는데 예, 애는 사용이 되는데 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좀 더 공간의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공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위치 표현이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예, 40번에 기억 택. 예, 그 다음에 니은의 안, 바깥, 안사람, 안주인, 바깥 양반, 예, 바깥 주인. 예, 그렇게 얘기할 때 예, 이거는 2인칭, 3인칭으로 예, 그렇게 사용이 되게 돼요. 저기 씨름 할 때 씨름 거의 안 보시죠? 밭다리 그러더라고요. 밭다리. 예. 박다리예요? 밭다리예요? 예. 뭐가 맞아요? 서른주의 남자인 사돈을 이제 박사동 뭐가 맞아요? 이게 이게 맞죠? 바깥 아니야 밭사동.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왜 밭이라고 쓰는지 아시겠죠? 왜 그래요? 예, 바깥의 줄임말이니까 바깥. 예. 그래서 예, 밭이라고 써야 돼요. 밭. 예, 티읕 밭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 바깥이니까. 예. 자, 예, 그래서 예, 바깥 양반, 예, 안이나 바깥이나 대기나 예, 이런 것들 다 위치 표현이 2인칭, 3인칭 대명사를 예, 대신하는 경우고요. 자, 그럼 34번 담화 직시를 볼게요. 담화 직시 체계는 발화가 차지하고 있는 담화 부분에 대한 지시를 문법화한 것이다. 예, 그래서 41번 예를 보시면 훅훅훅 이것은 그 소리와 비슷하다. 예,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훅훅훅을 가리키고 있죠. 예, 이렇게 앞에 있는 말을 가리킬 때 예, 그거를 예, 담화 직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따라 볼게요. 담화 직시어는 그 기호의 출현을 나타내는 제기성을 지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면 42번이에요. 기억, 이 정보를 읽을 수 있다면 프린터가 올바르게 설치된 것입니다. 예, 프린터에서 시험용으로 테스트로 종이를 하나 복사했어요. 인쇄를 했어요. 그 인쇄지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 정보를 읽을 수 있다면 프린터가 올바르게 설치된 것입니다. 이 정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기 자신이 속한 글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기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제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프린터 테스트의 끝페이지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끝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이 나와 있는 게 끝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글도 역시 끝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아래쪽 읽어보시면 예, 이 끝은
그 표현들이 나타내는 출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재규적인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단락이요. 직시적 표현과 조응적인 용법은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된다. 아까는 조응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요. 대명사가 언어적 표현, 담화 부분 그 자체를 지시할 때 그것은 담화 직시적이다. 대명사가 앞에 나온 언어적 표현이 지시하는 것과 똑같은 실체를 지시할 때 그것을 조응적이라고 한다. 담화 직시적이라는 것은 직시 표현이고요. 조응적은 비조응적 용법, 비직시적 표현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조응적은 직시적 용법이 아니라고 봤어요. 여기 철학자들이. 근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직시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원래 더 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를 따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써놨긴 했는데 자, 이거 43번 보시면은 기억. 이것은 코뿔소이다 라는 말 그랬더니 그것을 글자로 써봐. 말로 했어요. 말로. 이것은 코뿔소이다라는 말을 했더니 그것을 코뿔소란 말을 글자로 써봐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뭘 가리키고 있어요? 코뿔소라는 진짜 코 이렇게 커다란 그 사물을, 동물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코뿔소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코뿔소는 단어. 그럴 때만 담화직시라는 거예요. 담화직시.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41번에 있죠? 훅훅훅 이것은 훅훅훅이라는 말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럴 때만 담화직시고 43번에 니은 철수는 호인이다. 그러나 친절하다. 라는 게 그는 철수라는 말만 가리키는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철수라는 실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시적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수라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응적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하여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철수를 또 안 가리키느냐? 철수는 호인이다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그가 또 해석이 되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저도 직시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여기서는 좀 다르게 보나 봐요. 자, 그 아래 읽어볼게요. 43 기억은 담화직시의 예의다. 그것은 지시물인 짐승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코뿔소라는 단어를 지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것은 코뿔소를 인용한 것으로 담화직시라고 할 수 있다. 43 니은은 조응의 예의다. 즉 비직시적 용법의 예예요. 철수와 그는 똑같은 지시물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서로 공지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이렇게 철수나 그나 같은 사물을 철수라는 진짜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이요. 직시적 용법과 조응적 용법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기도 해요. 조응적 대명사로 보이는 것이 다만 직시적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게으른 대명사라고 하는데 게으른 대명사란 조응적 대명사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단어의 정확히 같은 사물을 가리키지 않는 것을 뜻해요. 이런 면에서 게으른 대명사는 조응적이기도 하고 다만 직시적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게으른 대명사라는 것은 예를 44번 볼게요. 자기 부인에게 그의 봉급을 준 사람은 자기 첩에게 그것을 준 사람보다 더 현명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봉급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의 봉급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앞에 있는 그의 봉급은 자기 부인에게 봉급을 가져다 준 사람의 봉급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것 있죠? 그것은 자기 첩에게 봉급을 가져다 준 사람의 봉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으른 대명사라는 게 완벽하게 그걸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둘러가지고 완벽하게 가진 않지만 적당하게 둘러가지고 말만 뜻만 통하면 되는 식으로 쓰는 것이 게으른 대명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자기 부인에게 그의 봉급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 첩에게 그것을 가진 사람은 설명했다. 그냥 이거 읽어보면은 그것이라는 게 그의 봉급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의 봉급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자기 부인에게 그의 봉급을 가져온 사람의 그의 봉급은 자기 부인에게 봉급을 가져둔 사람의 봉급이에요. 그런데 자기 첩에게 그것을 준 사람 있죠? 여기에 그것은 자기 첩에게 봉급을 갖다 준 사람의 봉급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그의 봉급을 대신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이제 게으른 대명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얼버무려서 대체하기 때문에 게으른 대명사라고. 이런 경우가 바로 직시적 용법과 그 조응적 용법이
예, 둘 다 사용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의 봉급을 가리키니까 예, 직접 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의 봉급을 가리키는 거 보니까 조응적 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라는 게 꼭 그의 봉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 다른 사람의 그 봉급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자기 첩에게 그것을 갖다 준 사람의 봉급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직시적 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예, 두 가지가 다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전자 후자를 볼게요. 다음 단락. 전자와 후자도 조응과 담화직시가 공존하는 경우에요. 45번 예를 보시면 철수와 영희가 방에 들어왔다. 후자는 웃었지만 전자는 웃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 후자는 뭘 가리키고 있어요? 예, 후자는 영희를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전자는 철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후자 같은 경우가 지금 후자가 영희를 가리키고 전자가 철수를 가리킨다는 것. 철수와 후자는 같은 사물을 가리키고 영희와 전자는 같은 사물을 철수와 전자는 같은 사물을 가리키고 영희와 후자는 같은 사물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조응적이에요. 예, 조응적인데 그렇지만 후자 전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뒤를 따지는 거잖아요. 앞에 곳에 대해서 앞뒤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상황이 있어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전자 후자 같은 경우에는 담화직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전자 후자 같은 경우에도 예, 조응과 담화직시가 공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음에 그 46번이에요. 지난 단락. 예, 지난 단락이라고 하는 건 그 위에 줄 읽어볼게요. 담화는 시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 직시적 단어가 담화 부분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지난 단락이라고 하면은 담화 직시를 좀 나타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시간적인 용어가 담화 직시를 나타내는 그런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에 3.4점인 앞부분을 지시하는 경우 이와 그는 모두 앞부분을 지시할 수가 있어요. 47번의 기억 보시면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47번의 니은 그 이야기는 내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재미있었다. 라고 얘기하면 예, 지금 이 그 몽땅 다 앞에 있었던 내용을 대신할 수 있잖아요. 예, 대신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하여간 이와 그는 모두 앞부분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우리말에서는 이상이라는 담화직시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담화직시 그 이상이라는 뜻은 다음 줄 순서나 위치가 일정한 기준보다 앞이나 뒤가 이에 해당해요. 이런 뜻인데 48번 보시면은 기억 이상에서 살핀 바를 간단히 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상이 의미하는 바는 거기 제규적이죠. 예, 거기 지금 이상이라는 말, 예, 지금 그 앞부분을 제규적이라기보다 그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네요. 예, 그 이상이라는 말 나온 것의 그 앞부분, 예, 그런 걸 가리킨다. 그다음에 48번의 니은 이상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의 전부다. 그다음 디귿 이상으로 중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몽땅 다 이상이라는 말 나오기 전에 그 앞부분을 다 가리킨다는 점에서 예, 이것도 예, 이상이라는 말도 담화 직시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상이라는 말은 다음 단락 직시어로서의 이상은 대부분 글말에 해당한다. 입말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경우에 사용하고 비공식적이고 친밀한 데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상이라는 말은 거의 글말에서 사용하죠. 그리고 뭐 무슨 상 받을 때나 이럴 때 뭐 이상 몇 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을 한다면 공식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9번 예를 보시면 안드레 에거시와 피트 샘프라스 이상 이 승부에 양보가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 그 이상이라고 쓴 것 글말 조선일보. 그다음 니은 이상 8명 대표 XX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상 받을 때나 이런 식으로 입말에서 사용할 때는 공식적인 경우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위에서 보았듯이 이런 말을 사용해요. 위에서 보았듯이. 말에서는 위에서 보았듯이 위에서 말했잖아 이렇게 말 안 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예, 그래서는 예, 장소적인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어서 담화직시어로 사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위에서 보았듯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직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50번 보시면 위에서 보았듯이, 그다음 니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같이 글에서는 사용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라는 식으로 이거는 지금 그 말에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말에서는 앞에서도 말했잖아 이렇게 앞이라는 말은 사용이 되지만 위라는 말은 사용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다음 단락 보시면 위는 페이지를 나타내는 장과 함께 사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윗장에서 보았듯이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앞장에서 보았듯이 이런 말 쓰지.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 내에서 뭐 위에서 나오면 위에서 보았듯이 이런 말이 사용이 되는데 페이지가 달라져 버리거나 뭐 장이 달라져 버리면은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다음 단락. 우리말에서는 담화 공간을 수평 방향, 그 중에서도 정면 방향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앞뒤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 담화 공간을.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앞은 글말, 앞말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장단위와 어울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52번 보시면 앞에서 보았듯이 앞에서 말했지만 그러니까 위라는 말은 글말에서만 사용이 됐지만 앞이라는 것은 글말, 입말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52번 얘는. 그다음에 53번 앞장. 아까는 위 같은 경우에는 앞장, 그 윗장이라는 말은 사용이 안 됐어요. 사용이 안 됐지만 53번 같은 경우는 앞장이라는 말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3.4.2 뒷부분을 지시하는 경우 그 다음 줄 보시면 시간 직시어인 이제 다음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뒷부분. 그래서 다음 목요일과 유사하게 다음 장에서를 사용할 수 있어요. 54번 예를 보시면 다음 장에서 그렇게 시간 직시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뒷부분을 얘기할 때 시간 직시어 다음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담화 직시를 얘기할 때. 그리고 다음 단락이요. 장소 직시어 단어 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5번 예를 보시면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이라는 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야, 그 이야기 들어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를 가리킬 때 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단어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리킬 수 있다면 담화 직시인 거예요. 담화 직시요. 다음에 다음 단락이요. 수직 방향을 나타내는 장소 직시어 아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56번에 기억 아래 정보는 프린터에 대해 무슨 프린터 뭐에 대해 설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 아래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글을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단락이요. 아래는 글말에서는 사용되지만 입말에서는 사용될 수 없어요. 또한 아래를 페이지로 나타내는 장과는 같이 사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살펴볼 이런 말, 그 다음에 아래에서 말하겠지만, 아래장에서 말하겠지만 이런 말. 그러니까 그 아래 기억 같은 경우는 글말이고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입말인데 다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글말에서만 사용된다. 아래도 위나 아래도 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이요. 장소 직시어 뒤도 이후에 나오는 담화를 지시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줄 중앙 부분. 위에서는 우리말의 뒤는 글말, 우리말의 뒤는 글말, 입말에서 모두 사용한다. 그리고 뒤는 페이지를 나타내는 장과 어울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이나 위나 아래 같은 경우에는 글말에서만 사용이 된다. 그런데 앞이나 뒤는 입말에서도 글말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9번의 예를 보시면 기억 뒤에서 살펴볼, 그 다음에 니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 그 다음에 60번의 뒷장에서 말하겠지만 몽땅 다 기억같이 글말이건 니은같이 입말이건 60번의 입말이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3.4.3이요. 앞뒤 부분을 지시하는 경우. 이제 아까 전까지는 앞을 지시하거나 뒤를 지시하거나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번엔 앞뒤 부분을 몽땅 다 지시하는 경우로 볼게요. 앞뒤 담화를 지시하는 경우 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아무튼은 그것을 포함하는 발화가 바로 전에 담화의 내용에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아무튼 무슨 뜻이에요? 아무튼 이거는 전환의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몽땅 다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담화 직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앞에 말에서 뒤에 말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조되는 이야기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앞에 말, 뒤에 말을 다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예.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두 말을 연결시켜주는 말들, 예. 그런 것들은 다 앞뒷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담화즉시적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계속 읽을게요. 이와 같은 신호는 현 발화의 담화 위치에 고정된다면 분명한 지시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적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반대로 그래도 어쨌든 그럼 게다가 사실상 그래서 결국 등 발화와 이전 담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많은 접속어들이 있다. 접속어가 하는 일은 접속어가 포함하고 있는 발화가 이전의 담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지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담화 즉시적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글 쓸 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어떤 식으로 이어져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어떤 식으로 이어져요? 그냥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 전혀 딴소리 해버려요. 예. 전혀 딴소리 하려면은 단락을 나눠야 되죠. 예. 그런데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관련이 있어요? 처음 관련은 구체화를 시켜요. 구체화. 종속관계, 대등관계, 또 상대방. 글을 쓸 때 그 앞에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말 들어가면 어떤 거예요? 앞에 말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즉이나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앞에 말보다 더 쉽게 써야 돼요? 어렵게 써야 돼요? 더 쉽게 써야 돼요. 쉽게. 예. 그래서 앞에 말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 구체화.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구체화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앞말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예를 드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합리화가 있어요. 합리화. 합리화는 어떤 거예요? 합리화는 앞에 말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하거나 결과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유를 제시하려면 뭐라고 써야 돼요? 앞에 문장에 대해서. 이렇지 왜냐하면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시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결과를 제시하려면 그래서 따라서 뭐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뭐 상대화 같은 경우는 뭐 그러나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앞에 문장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고 앞에 문장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식으로 문장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접속어들 아까 전에 나와 있던 게다가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앞뒤 관계 있는 앞뒤말을 다 지시하는 것이다. 자, 그럼 그 다음 달러 볼게요. 한국어는 격표시와는 아주 다른 주제 표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어의 주제 표지는 는, 은, 야말로 같은 것이 있는데 주제 표지의 주 기능은 이전 담화에서 제시된 어떤 특정한 화제를 이후에 언급될 발화와 관련시키는 것이다. 앞뒤 담화 부분을 지시하므로 담화 즉시적 기능을 이행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아까 전에 얘기한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앞뒤 담화를 다 지시하듯이 는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 책은 철수가 샀다라는 61번 예를 보시면 저 책과 뒤에 철수가 샀다라는 걸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책을 주제로 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철수가 샀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앞뒤하고 연결을 시키고 앞뒤를 가리키고 있다고 지시하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담화즉시적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영어와 같이 어순이 고정된 언어에서는 주제 표시의 기능은 어순 변화에서 수행된다. 주로 다음과 같이 주제를 맨 앞자리로 옮김으로써 그 문장의 주제를 표시한다.
그래서 62번 보시면은 기억에 저 블라우스 그것은 아주 근사하다. 니은 영희 그녀가 그때 내려올까? 라고 말하는 것. 저 블라우스 영희 이런 말 몽땅 다 담아직시라는 거예요. 저기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제어를 제일 앞으로 빼는 것으로서 주제어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로 표현해요? 는 은으로. 는 은이 주격조사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철수가 밥은 먹었다도 가능해요. 그럼 목적어 대신 들어가고 있잖아요. 철수가 밥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은는은 주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거를 주제로 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은는을 붙이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으로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하면, 좀 더 이렇게 하나 덧붙여서 말하면, 저기 영어의 피동 있죠, 피동. 예, 피동이 왜 나오는 거예요? 왜 저기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만 쓰면 되지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를 왜 쓴다는 거예요? 예, 그 주제를 뭘로 삼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 것은 경찰이가 주제가 되는 거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는 것은 도둑이 주제를 삼고 싶으니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피동으로 쓰는 것도 앞으로 빼야 그게 주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피동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3.5 이번에 사회직시를 볼게요. 그 아랫줄 사회직시 체계는 대화 참여자의 역할, 흔히 특히 화자와 청자 또는 화자와 지시물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관계를 문법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관계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사회직시는 상대의 지위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절대적인 지시어가 존재하기도 해요. 짐, 각하. 짐은 누가 쓰는 표현이에요? 옛날에 왕이 사용하는 1인칭 표현이죠. 1인칭 표현인데 이런 거는 절대적이죠. 누구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각하. 각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2인칭이죠. 2인칭인데 옛날에 대통령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좀 대통령 각하라고 그래요. 대통령 님이라고 그래요.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전에는 대통령 각하라고 그랬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보다 대통령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그래서 대통령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각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권위주의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각하, 전하, 폐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폐하는 이제 황제를 나타내고 전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왕을 나타내잖아요. 왕을 나타내는데 그 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각하 그거 같은 경우에는 폐하 같은 경우에는 폐가 계단 폐자예요. 계단 밑이라는 뜻이에요. 계단 밑. 전하 같은 경우는 단상이라는 뜻이에요. 전이. 그래서 단상 밑이라는 뜻이고 각하라는 뜻은 다리 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밑에 뜻인데 폐하가 더 높아요? 전하가 더 높아요? 폐하가 황제를 나타내고 전하가 왕을 나타내요. 폐하가 더 높잖아요. 상식적으로 계단이 단상보다 더 높아요? 높아요. 그럼 왜 폐하가 더 높아요? 그거를 저는 중국에 가기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중국 가보니까 왜 폐하가 높은지 알겠더라고요. 계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단이 아니에요. 막 계단이 100개 막 이런데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황제예요. 그래서 계단 밑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폐하가 더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좀 웃기는 게 또 그런데 각하 폐하 이러면은 각하라고 하면 저 다리 밑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다리 밑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각하라고 그랬을 때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상대방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각하라고 하면 보통 낮은 사람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실 자기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표현 가지고 상대를 나타낸단 말이죠. 전하 폐하다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인데 그걸 가지고 상대가 그것도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남을 나타내는 좀 독특한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각하, 전하, 폐하 이런 것들은 하여간 좀 권위주의 시대의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각하라는 것은.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상관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자, 64번 예를 1번 화자와 지시물, 2번 화자와 청자, 3번 화자와 배경. 자,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다 각각 이제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텐데 이렇게 사회 직시에는 화자와 지시물과의 관계도 있고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도 있고 화자와 배경과의 관계도 있는데 화자와 지시물 관계는 지시물 존칭이고 그 다음에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는 청자 존칭이 있어요. 한국에 청자 높임 있죠? 1606개 등급. 하십시오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그 다음에 해우체, 해체 이렇게 6가지 등급이요. 근데 뭐 저번에도 저기 한번 물어봤듯이 하십쇼체라고 안 배웠다면서요? 합쇼체. 예. 근데 분명히 그게 바뀌었거든요. 예, 바뀌었는데 예, 그렇게 배운 이유는 아마 예, 선생님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을 또 국어 시간에 굳이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배웠던 대로 합쇼체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십쇼체로 바뀌었어요. 혹시 화학용어 있잖아요. 지금 저기 혹시 요즘 이제 졸업한 그래도 고등학교를 지금 4학년들 많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좀 예, 저보다는 훨씬 더 전에 훨씬 더 이후에 졸업했으니까 그 메탄이라고 배웠어요? 메테인이라고 배웠어요? 부탄가스라고 배웠어요? 뷰테인이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부탄이라고 배웠어요? 메탄이라고 배웠어요? 다 그렇게? 예. 그래도 독일어예요.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학문에 그게 미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메테인 가스, 뷰테인 가스로 바꾸기로 했대요. 예,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은 저와 같은 세대네요. 네, 메탄이라고 배우고 부탄이라고 배우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예,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뭐 별로 그렇게 변화가 안 느껴져요. 다 바뀌었다는 얘기만 듣고. 예. 예. 다음에 예, 그 저기 격식체, 비격식체 저기 3회에 그 화자와 배경 같은 경우에는 예, 공식적인 자리냐 비공식적이냐 예, 여기에 따라서 격식체, 비격식체 이런 거를 예, 또그 직시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그 3.5.1 아직 5분 남았습니다. 예, 희망 가지시고 예. 화자와 지심을 붙어볼게요. 예, 표정 밝아지시네. 예. 다음에 그 저기 여러분만 좋겠어요. 예, 여러분만 좋겠어 상식적으로. 예. 방학하면 막 예, 개학하면 여러분만 괴롭고 즐겁고 막 그런 줄 아시죠? 예. 예. 뭐 저도 참 하여간 예, 그 학생이면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좀 선생님도 비슷해요 다. 그래서 그 저기 다음 단락 보시면 예, 경어에서 화자와 지심의 관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예. 물론 뭐 저기 이런 걸 꼭 알려줘야겠다는 그런 강한 사명감에 불타기도 해요 제가 불타기도 하지만 예, 마음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너무 그렇다고 뭐 제가 시간 때우려고 이렇게 온 사람 같이 생각하실까봐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뭐 그렇진 않아요. 예. 자 다음에 예,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지심을 존칭은 행위자, 그들의 사회적 집단 그리고 행동과 소유물에 대해서 나타난다. 그 저기 65번 예를 보시면 그 존칭에 그 레지던스가 있고 그 다음에 경칭 홈이 있고. 예. 이게 지금 거기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 저기 그 존칭과 경칭이 있는데 이건 존칭과 경칭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뭔가 좀 계층 언어 예, 그런 걸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지던스라고 쓰는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좀 상위 계층에 속해 있고 홈이라고 쓰는 사람은 좀 하위 계층에 속해 있고 그렇게 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니은에 뭐 다인과 그다음에 잇 예. 그다음에 디귿의 레이드나 우먼 네, 리을에 이제 스티드나 아니면 저기 홀스 이런 것, 예, 이런 것들을 다, 예, 다 높이는 거예요. 예, 높이는 건데 높이는 거하고 계층하고 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예, 적어도 그래도 그 좀 이런 계층 맛을 본 사람들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지 예, 상당히 그 계층으로도 사용이 돼요. 자, 3.5.2 예, 화자와 청자를 볼게요. 그 아래줄 첫 번째 줄. 그 중합 부분요. 청자를 높이는 방법은 청자를 문법적으로 높이는 것과 청자의 경칭을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바로 그 저기 아까 얘기했던 그 해오체 이런 그 저기 상대 높임 등급이고요. 그다음에 경칭을 사용하는 것은 예, 상대를 높여서 부르는 거죠. 뭐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선생님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단락 보시면 청자를 지시하지 않고도 청자에 대한 경의를 문법화하는 것을 청자 존칭 체계라고 한다. 예, 한국어, 일본어, 자바어를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언어들에서는 언어학적인 다른 장치를 쓰므로 해서 청자를 지시하지 않고도 청자에 대한 경의를 문법화할 수 있다. 66번 예를 보시면 The soup is hot. 영어에서는 이거 하나의 표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국물이 뜨겁습니다고 국물이 뜨거워가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청자를 지시하지 않고도 문법적인 장치를 통해 가지고 예, 상대방을 높이고 낮춘 거를 예, 그거 한 거죠. 조절한 거죠. 철수가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습니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습니다를 종결음이라고 그러는데 종결음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한국어에서 하는 역할이 3개나 있어요. 첫 번째 역할 뭐예요? 철수가 밥을 먹었어. 철수가 밥을 먹었습니다. 철수가 밥을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에 대한 청자에 대한 높임의 등급을 정해줘요. 그렇죠? 예, 청자를 높여야 될지 낮춰야 될지 그런 걸 정해주고요. 두 번째 역할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죠. 문장을 끝낸다는 것. 문장을 끝낸다는 것. 세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해요? 세 번째. 예.
철수가 밥을 먹었습니까? 철수가 밥을 먹었습니다. 예, 문장의 종류를 말해주죠. 문장의 종류. 그래서 한국인들이 참 말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미 하나 사용하는 것에도 어미 세 가지 뜻이 다 선택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얼마나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따져보면 순식간에 그런 걸 말해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호칭으로 청자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해요. 나타내요. 이익섭에서는 그 한국어의 청자 호칭은 다음과 같은 14개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67번 예를 보시면 1번부터 14번까지 과장님, 김과장님, 김민호 씨, 민호 씨, 민호형, 민호군, 김씨, 김형, 김군, 김민호군, 민호군, 김민호, 민호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좀 97년에 쓴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좀 등급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이 복잡성에 관해서는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앞뒤가 좀 순위가 좀 달라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러니 이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울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했더니 얼굴이 변하고 막 어떤 사람 이렇게 말했더니 뭐 하여간 뭐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참 그 저기 안 어려우세요? 한국 사람도 어려울 거예요. 누구 이렇게 호칭 정하고 막 높임 정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안 어려우세요? 그 뭐 말 이렇게 놨다가 너 말이 짧다 막 이런 말 많이 듣고 막 그럼 뭐 약간 참 호칭이 대단히 어려워요. 어렵고 한국인도 어려운데 외국 학생들 한국인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자, 그거 다음 단락 보시면 호칭에도 다른 사람을 부르는 호출이라는 게 있어요. 호출은 이제 사람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건데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호출 두 번째 줄 중간 부분이요. 호출과 호칭의 차이는 영역에서 적용되는 제스처용법과 상징용법과는 있어요. 그래서 저기 호출은 뭐냐면 68번 예 여기요 이런 것 단순히 그냥 그것만 나타내는 거잖아요. 저기 그 사람을 부르는 거잖아요. 부르는 건데 니은같이 선생님 사실은 요즘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선생님 이거는 호칭이에요. 호칭. 그래서 호출하고 호칭이 있는데 호출과 호칭의 차이는 제스처용법 그 다음에 상징용법이다. 호출 같은 경우는 여기요라는 식으로 음성을 좀 강하게 하든지 손을 드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제스처용법 사용해야 되고 니은 같은 경우는 상징용법으로 그 부르는 게 가능해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친조어와 호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보도록 해요. 그래서 69번 예를 보시면 아빠, 엄마, 이모, 삼촌 이런 식으로 그 영어에서 브라더 이렇게 부르나요? 흑인들이 좀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you라고 부르죠. 대명사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친족 영어예요. 형이나 뭐 다 그런 거. 형은 다 사실은 누구한테 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자기 가족 안에서만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뭐 식당이나 가면은 막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종업원들한테 이모라고 부르고 그거 자기 친족한테만 이모라고 불러야 되죠. 그렇죠? 오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빠도 자기 친오빠한테만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족 용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친족 용어가 일반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이 더 넓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다 그 사회를 다 가족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경로 우대사상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 형이나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한국에 뭐 하여간 저기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따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부르지만 하여간 뭐 동양권에서는 이렇게 다 형제로 가족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그 다음 밑에 줄이요. 69와 같이 아빠, 엄마 등을 호칭으로 발화하면 화자의 아빠, 엄마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즉시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69 디귿 리을의 이모, 삼촌 등의 표현도 즉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흔히 여자들이 자신의 시동생이나 시누이에게 자기 아이의 관점에서 삼촌이나 고모라고 부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화자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고 따라서 즉시적이다. 그러나 영희 아빠는 누가 부르든지 그 사람은 영희 아빠로 지칭됐으므로 즉시적이지 않다. 그래서 삼촌, 고모 이렇게 부르는 게 다 즉시적이죠.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영희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누구를. 영희 아빠 같은 거는 즉시적이에요, 즉시적이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이거 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즉시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